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270페이지. 270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이런 날은 사실은 파전의 막걸리인데, 그렇죠. 자, 270페이지. 자, 해봅시다. 이제 진짜가 남았습니다. 진짜. 자, 등기 일반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절차. 자, 등기 일반 절차 그래서 제가 5G라고 그랬어요. 5G. 그러니까 제 공시법은 5G 공시법입니다. 사실은 5G. 특허를 낼까 봐요, 이거. 다른 사람 못 갖다 쓰게 지금. 자, 5G. 5G가 뭐였어요? 그나저나. 그래요. 놀랬지. 자, 이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이거죠. 등기가 뭐지? 어디로 가지? 여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수업을. 그리고 결국은 저 등기 절차란 말이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여기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쉽습니다. 안 틀려, 정말로. 이게 딱 정리가 잡히면, 여기가 잡히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5G 이런다니까요. 뭐지,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를 제가 1교시 때 보여드렸어. 그러면 등기가 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갑자기 또 왜 이러신다? 등기가 되는 방법은 총 4가지라니까.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4가지인데 좀 제가 압축을 해드릴게요. 등기가 되는 방법은 총 4가지야. 이 4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가 이 4가지인 거예요.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라는 소리야 사실은. 자, 그런데 쉽다고 하는 게 지금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중에서 얘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왜? 내면 다 맞춰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명령이라는 말이 붙으면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절차가 끝나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 명령에 의한 등기다라고 하고 그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에 의한 등기냐 그게 아니라 촉탁이라고 방법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머릿속에는요. 등기 방법 총 몇 가지야. 4가지인데 더 압축을 제가 해드리면 안 나와 시험에. 그러면 촉탁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끼리 부탁할 때 촉탁이야. 부탁을 한자로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공서끼리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걸 일단 정 빼고 가장 일반적인 시험 문제 스타일은 신청과 직권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지권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등기는 표시는 지분이죠. 내가 신청해야 알지. 그러니까 방법이 신청이야. 뜻은 직권. 그러니까 이거 방법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보지. 자, 등기 일반 절차, 등기 절차 이랬는데 절차가 무슨 말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각각의 등기마다 방법만 다 정리하시면 돼. 신청이냐, 직권이냐, 뭐냐 이거예요. 전부 다.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자, 그러면 등기 방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자, 4가지 뭐야? 시작. 신청, 촉탁을 원칙으로 해.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원리가 좀 봐보세요. 제가 앞에 계신 분하고 지금 매매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등기소에 앉아있는 등기관은 이분하고 나하고 매매한 사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매매한 사람이 직접 등기소 가서 뭐 어떻게 신청하면 등기가 됩니다. 방법. 자, 그리고 또 촉탁은 관공서끼리 부탁이라면서 그래서 원칙은 등기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관공서들 지들끼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원칙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제 또 나오겠지 예외가. 자, 보세요. 법조문을.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법조문에 왜 지금 법조문을 보여드리냐면 법조문대로 그 지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지문들 익혀야 되는 거지. 등기는 당사자 뭐? 신청, 촉탁에 따라 한다. 2가지. 자,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으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등기를 뭘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명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총 4가지다. 이양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3항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돈 내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칙은 뭐고?
신청 촉탁이고, 자, 예외적으로 직권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방법.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머리에서 자동으로 돌아야 돼. 이게 이게 무슨 문제지?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라고. 방법.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골라내라는 소리.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장 이제 어려운 데가 여기인데,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 틀을 그려놓고 하나씩 들어갈게요. 자, 등기 방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그냥 등기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법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걸 우리가 일명 셀프 등기라고 하고, 진짜 궁금하면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네이버 형님에다가 셀프 등기라고 치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놓으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즉 50만 원, 60만 원 아낄 수 있어. 알겠죠? 자,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등기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 신청. 원칙 신청이라면서.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요. 저 접수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무조건 받아야 돼. 일단 접수는 무조건 받는다. 우리가 신청서를 냈는데 등기관이 인상이 안 좋은데 안 받아. 이럴 수 없다고. 일단 접수는 무조건 받는다. 뭐라고요? 무조건 일단 받아. 받아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해봐요. 등기관 심사. 뭐뭐를 심사할 거냐. 이것도 아주 자세히 배우십니다. 딱 신청으로 왔는데 우리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할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본다. 하나씩 29조 가지고 이렇게. 어디 복습 좀 해볼까? 지난주 거 물어봐도 되나요? 자포자기한 심정이야 또? 자, 모델하우스는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모델하우스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왔어. 그러면 등기한 심사에서 뭐라고 하면 돼? 야, 집에 가. 이렇게 가. 그걸 뭐라 그래? 각하. 이거라니까요. 또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보존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5개가 있다. 그 5개를 가지고 왔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서류가 10개가 필요하다. 그 10개 서류가 다 구비가 됐는지 그거 확인해 보겠다고. 심사에. 그래서 심사를 했더니 다 맞아떨어져요. 적법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등기해주면 돼. 적법하면 받아서 등기를 실행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됐어. 그러면 야, 등기 됐다니? 집에 가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한 후에, 완료 후에 등기관이 하는 행동이 있다니까요. 쭉 흐름 나와봐. 신청했어. 접수를 무조건 받아야 돼. 심사를 해서 적법하대. 등기해줘야 되지. 한 후에 하는 행동이 있다. 등기 완료 절차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돼? 등기 필정보. 무슨 얘기냐면,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매매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분이 이제 매도인, 내가 매수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등기가 내 앞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제 내 거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아파트가 내 거라는 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지. 그 증을 주라고. 예전에 이걸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등기필정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등기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줘야지 나한테 끝나고. 내가 권리자인데 이제. 이거 하라는 소리고. 자, 2번. 소유자 변경 통지 이런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지금 가방하고 지금 둘이 매매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가부로 돼 있을 거고, 대장에도 가부로 돼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가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끝났다며.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을이 지금 소유자인데 아직도 대장에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으니까 대장의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바꿔라? 을로 바뀌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통지. 뭐가 바뀌었어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통지를 해줘야 대장을 바꾸겠지. 이걸 하라고. 등기가 끝난 후에 다시요. 자, 이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지. 그러면 세금 누가 내야 돼? 을. 그래서 을에게 세금 받으라고 과세자료 송부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할만하죠? 근데 등기관이 심사를 해봤더니 적법하지가 않아요. 적법하지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거야. 뭐가 좀 미비해. 서류가 10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면 야, 매몰차게 야, 너 집에 가.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정 명령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정명령이 무슨 얘기냐면 원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둘이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둘이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썼겠죠. 그러면 계약서의 양식은 매도인 난이 있고 매수인 난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소 와서 이제 뭘 내야 될까? 신청서를 내지 않겠어? 근데 신청서를 딱 집어들잖아요. 그럼 매도인 난, 매수인 난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란이 있고 등기 권리자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 의무자란에 매도인을 적으면 되고, 자,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시대갈 사람이잖아요. 이걸 적으면 돼. 자, 매수인을 제가 이승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매수인 난에 사람을 표시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하라고 그랬으니, 자, 이승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똑같이 권리자도 뭐라고 적어야 돼? 이승현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었다니까? 제가 글씨를. 그러니까 등기관은 이제 따져볼 때, 적법성질을 따져볼 때 이게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지금 다 일치가 돼야 되냐면, 자, 등기 기록을 보면 소유자가 누구야 지금? 갑이지. 그러면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걸 심사를 한다니까요.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딱 걸리잖아. 아니 여기는 이승현으로 돼 있는데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잖아. 불러 저를. 자, 신청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승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 제가 글씨를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고치세요. 보정.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이걸 딱 지워버리고 현이라고 딱 적으면 일치가 되지. 그러면 이제 보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보정명령을 내려서 합당하면 등기해주면 돼. 자, 합당하면 등기를 해주면 된다. 근데 보정명령을 냈는데 보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서류가 10개가 필요한데 9개를 가지고 온 거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하나가 빠졌으니까 보정. 서류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근데 등기소에서 그 서류를 뗄 수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자리에서 보정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내가 네이버 알아봤는데 그 서류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는데 왜 등기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이 절차로 등기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그림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 자, 어떻게 할까? 자, 실제 봅시다. 등기소 가서 뭐 하면 돼? 신청하면 접수는 어떻게?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접수번호는 무조건 부여한다는 말이 그 말이야. 접수는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심사한다. 심사 설명했어 이게. 자, 그래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적법하면 등기 받아서 실행하고 끝난 후에 자 어떻게 이제 네 거야라는 필정보 주고 필증 주고 또 대장에다가 알려주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변경 통지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서류 보내주면 된다. 세금 받으라고. 근데 적법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보정명령 할 수 있다. 재량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등기한의 마음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좋으면 보정명령을 해줄 것이요. 아, 인상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기 마음이라고 재량. 자, 해서 합당하면 등기를 해줄 거고 자, 보정이 안 돼. 그러면 집으로 각할. 왜 안 되는데요? 따진다. 이 신청 이런 절차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제 스타트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등기가 되려면 일단 무슨 청부터 해야 되겠어? 신청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 자, 이 신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자 신청할 때는 인터넷 뱅킹을 생각하시면 돼. 자, 같이 연상해서. 자, 그러면 어디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방문 신청 위주로 정리를 한다.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위주로 정리하고 그게 끝나면 간략하게 전자 신청만 별도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내가 지금 어디에? 등기소에 간다야. 내가 등기소에 직접 간다. 그러면 이 신청은 이제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리가 자, 법무사를 보낼 수도 있지.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신청은 자, 그리고 대위 신청이 있는데 대위라고 하는 말은 대신입니다.
누군가가 등기를 안 하니까 내가 대리인하고 달라요. 대리인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자, 어떤 등기가 되어야 내 등기가 될 것 같은데 얘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할 거야. 다 배울 거야. 이걸 대위 신청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 대위, 여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신탁 등기에 대위가 할 수 있고 건물 멸실 그리고 토지 수익 대위 신청이 있다 배울 거고, 자, 포괄 승인 신청 요대로 신청을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자, 머릿속 그려보세요. 신청부터 하는 거야 지금. 자, 내가 직접 가도 되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고 안 하니까 대신할 수도 있고 포괄 승인 신청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했으니까 이 당사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275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275페이지 가보면 거기 3번에 등기 신청인, 그래서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있죠. 여기 있잖아, 당사자인 신청. 자, 지금부터 당사자를 정리하십니다. 그 밑에 나와 있어, 전부 다요. 기본서를 보시면 되겠다, 기본서를. 자, 순서를 좀 그대로 보면, 자, 등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당사자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그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계약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이 두 사람을 계약에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이게 부르잖아요, 이게 당사자 아니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면 돼? 신청서를 내야 되겠지, 가서. 순서가 이 순서라면서요. 그대로. 이게 다음 시간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양식은 이제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간다면서.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는, 봐봐, 이건 민법이잖아, 지금 계약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등기 신청, 이건 등기법 여기지. 그래서 등기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양도인이, 양수인이 이렇게 물어가는 거고, 등기법은 이제 민법이 아니니까 의무자, 권리자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민법에서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어쨌든 내가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라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붙여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당사자라고 부른다니까요.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인데 등기법에서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호칭만 바뀐다고. 계약할 때는 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신청할 때는 이제 매도인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돼? 의무자라고 부른다니까요. 계약할 때는 매수인하고 부르지만 등기법 딱 넘어오는 순간에 뭐라고 불러야 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른다. 근데 얘가 조금 복잡해. 자, 그래서 자, 이 두 사람을 제가 당사자라고 칭했는데, 자, 실체법상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절차법상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됐습니다. 실체법상, 절차법상 그랬는데, 자, 실체법이라는 건 민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절차법으로 들어가면 방법이죠, 절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법상 이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실체법상 자, 등기 의무자 권리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랬더니 개념이 둘이 지금 민법이니까 여기죠. 예. 계약만 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등기를 요구, 이게 포인트예요. 요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청구, 이걸 등기 청구라고 하죠. 자, 요구하는 자예요. 요구하는 자를 권리자라고 불러. 부를 때 호칭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호칭만 이제 등기법 딱 넘어오면 매수인을 뭘로만 바꿔주면 돼? 등기 권리자로만 바꿔주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뭔말을 요구 청구하는 자를 권리자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의무자는 뭐라 할래? 그랬더니 이 요구를 뭐라고 하면 돼? 요구가 청구라고 그랬잖아. 요구를 청구. 자, 이걸 뭐 하는 자? 들어주는 자예요. 들어주는 자.
이렇게. 자, 근데 절차법으로 넘어오면 또 달라지는 게 호칭 방식이죠. 이건 이제 등기법상이잖아. 그러면 자, 절차법상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등기가 되면 실행 됐을 때, 자, 이익을 보는 사람을 바뀌었네 지금. 이익을 보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른 거고. 자, 어떤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렇죠. 실행이 됐을 때 뭘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등기 의무자라고 부른다니까.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 다시요. 순서는 계약할 때는 매수인, 매도인데 신청할 때는 같은 사람인데 호칭만 권리자, 의무자로 바뀐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연습 정리를 하고 풀어봅시다.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실제법이에요. 순서가 어떻게 돼? 등기가 되려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얘가 먼저지. 그러니까 민법이 먼저 들어오고 등기는 나중 일이잖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자, 여기서 등기는 누가 요구하겠어? 을이 갑에게 무슨 등기 해달라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겠죠.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요구를 들어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매매 계약만 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법상? 실체법상 시험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부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을이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을은 무슨 득이야? 취득. 그걸 이거구나.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면 돼? 등기 권리자 무슨 법상? 절차법상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취득이면 얘는 뭐야? 상실. 얘를 뭐라고 하면 되죠?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가 절차법으로 가더라도 똑같아요. 맞잖아 지금?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절차법으로 가더라도 똑같잖아 이게.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게 원칙이야 일반적으로는. 맞잖아. 자, 그런데 자 비교해 보세요. 자, 가바울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 민법. 그런데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얘가 등기를 안 받아간다 이 소리야 지금. 매수인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잘. 매매했는데 왜 등기 안 받아간대? 이런 표정들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신림동에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충북 보은에 가면 성리산이라는 데가 있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충북 보은군 외송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전에 공부했던 곳이 99칸이었는데 그 VJ 특공도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6년 6개월 있었거든. 팩트야 팩트. 근데 갑자기 비도 오고 생각나네. 거기가 제가 공부했던 곳이 버스가 말이죠. 하루에 3번 들어와. 9시 반, 12시 반, 5시 반. 와, 이것도 기억하고 있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갈 수가 없어. 읍내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귀찮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읍내 한번 나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할 때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묶고 묶고 다녔어. 이렇게 딱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런 표정 안 줘도 돼요. 안 봤잖아. 생각보다 잘 어울려. 그래가지고 딱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는 애 나가면 아가씨들, 와, 이랬다니까. 아무튼 그래.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끼리 해가지고 돈을 좀 각수를 해가지고 겨우 굴러가는 차를 하나 중고차를 산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나중 되니까 돈이 필요해. 술값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저기 청주다가 팔았다. 근데 처음에 그 차를 누군가 앞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 앞으로 해놨었다고. 내가 팔았거든 이제. 그럼 내가 중고차 시장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가 나한테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자동차세가 나한테 나오는 거야. 왜? 무슨 말이야? 그 중고차를 사간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록을 안 해버려. 그럼 나는 손해잖아, 지금. 그 말이니까, 그 말. 이게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인천광역시, 뒤에 나올 내용이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명의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자, 이걸 내가 샀다니까, 이거리. 근데 인천광역시가 도망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금 다 지급하고, 사용하면서 등기만 안 해버려. 그러면 세금을 이간해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손해야? 인천광역시는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등기 좀 받아가세요. 등기 좀 받아가세요. 인수라 한다고. 이걸 인수청구라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만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실체법상에서는 요구가 포인트니까 지금은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갑이 을에게 요구하겠지. 등기 좀 받아가라고. 요구한 사람 뭐라 그래? 요구한 사람 등기. 요구한 사람 뭐라 그래? 권리자지. 요구하면 권리자니까. 그러면 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체법으로다가는 실체법상 자 민법상으로는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받아갈게 이거지. 에이 치사 뽕 받아갈게 이렇게. 그러면 등기를 받아가면 이제 누구 이름이 등기에 기록될까? 을이지. 그러면 등기가 되면 실행이니까 이게 무슨 법? 절차법. 이건 절차법이지 이제. 자 이제 절차법으로 들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뭐라 그래?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이익 보는 사람. 좋습니다. 자 소리 못 사람 누구야 이게? 등기 의무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처음에 갑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였다고. 근데 절차법 등기법으로 넘어가니까 등기 의무자가 바뀌었잖아.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대부분 일치해요. 근데 질문 하나. 반드시 뭐 하지는 않는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롱 이러면 돼. 알았지롱? 됐지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도 보면 참 성격이 묘해. 지금 다 분위기 좋게 알았다고 했거든. 그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확인한다. 그리고 또 혼자 상처받고. 아무튼 근데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다시 봐봐 이게. 자 실체법. 자 민법상 시험제는 실체법상이라 나옵니다. 민법이 계약만 했다 생각하시면 돼. 뭐 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권리자.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오르면 되지. 이렇게 갈 거라고. 자 그리고 절차법상 이러면 이제 등기가 됐다야. 됐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권리자. 손해보는 사람을 의무자. 좋습니다. 이렇게 떨리지. 이거 떨려 죽겠네. 맞춰야 되는데. 자, 1억의 소비 대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저당권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부에 지금 을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다 갚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변제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을 지워야 되겠지. 그러면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야? 누가 요구를 해야 돼? 갑이 을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체법 요구하는 사람? 이거 뭐야? 요구하는 사람 뭐라 그래? 등기 권리자. 얘는 등기 의무자. 좋습니다. 자, 절차법상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절차법으로 가면 등기법이지. 자, 그러면 무슨 말이지? 등기가 됐다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지운다를 뭐라고 그래? 권리를 주는 걸 말소. 그러면 말소가 됐다는 소리지, 실행이니까. 그러면 이건 권리가 상실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될까? 등기, 손해보는 사람. 등기, 의무자. 자, 누가 이익 봤어? 얘가. 등기, 권리자. 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가 됐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을 잡으면 편하겠네. 그러면 저당권이 이렇게 무슨 말소가 되면 권리가 지워지는 사람이 얘지, 저당권자. 을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되더라.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해볼까? 탄력 받았어. 좋아.
자, 갑하고라고 말이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받아요. 안 했다. 미등기 전매. 다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중간 세합 등기야. 근데 얘가 등기를 하지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병은 얘가 등기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먼저 등기 요구해서 등기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등기 안 해버려. 등기 안 해버려? 그러면 등기를 봐보세요. 등기를 자, 얘가 얘한테 다이렉트로 자, 직접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모르는데 갑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잖아. 어쩌라고. 그러면 자, 병을 봐보세요. 을을 원위에서 대위를 해서 일단 얘 앞으로 등기 넘어야 되잖아요. 대위에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니까요. 등기 이렇게 넘겨달라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은 병이여, 을이여. 을이지, 을. 그러면 이 상태를 딱 사례를 두고 절차법상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현재.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딱 보이면 뭐 됐다요? 등기. 됐다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을 앞으로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취득이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그래? 을을 등기, 권, 리자. 상실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겁.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 등기.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 흐름만 잡아내시면 된다. 자, 당사자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 스타트는 매매부터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고 매도인과 매수를 당사자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신청서로 넘어오면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권리자는 호칭만 바뀐다. 역시 당사자죠. 자, 됐고요. 자, 실체법상 의무자 권리를 찾은 거야. 그러면 계약만 썼다는 거지. 요구 실체법. 요구 실체법. 절차법은 뭐야? 실행. 등기가 됐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을 권리자, 손해보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불러주시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흐름 그대로 이렇게 흐름으로 갈 거니까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절차법으로 가더라도 의무 권리자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자 반드시 무슨 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내용이 27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 27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자 어디다 펴놓으시냐면 272페이지. 272페이지. 자, 이 아래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어디 하나만 좀 대답을 좀 해보실래요?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어허, 그건 민법이라니까. 자, 그러면 등기법으로 돌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무자와 권리자를 당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면, 그러면 자, 여기 보실까요? 등기 권리자가 있죠. 자, 이 사람도 당사자인가요? 당사자인가요? 그래서 자 등기 표현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도 뭔가 당사자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같은 말. 등기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 이 말이 이 뜻이라니까. 그래서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등기 당사자 능력 이 말이고 얘랑 같은 말이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고 같은 말이 등기부에 기록될 사람은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여기서 빠져나올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등기가 되려면 등기소 가서 신청해야 돼. 방문 신청. 그럼 내가 직접 갈 거라고 당사자 뭐라고 불러? 의무자 권리자. 됐습니다. 자 이걸 좀 공부하시는 건데요. 자, 일단 끊어보고, 이 상태야. 자, 그래가지고,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구별하자. 이랬는데, 이미 여기서 정리해뒀거든.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야?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사람,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둘이, 자, 매매를 했어? 그러면 등기를 누가 요구할까요? 얘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권리자가 누구에게? 의무자에게. 이렇게 등기를 요구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누가 누구에게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요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다. 용어. 그러면 이 표현 자체를 뒤집어 보면 처음부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청구할 상대방이 없는 거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누가 없다면 등기 의무자 들어주는 애가 없다면 청구할 상대방이 없잖아.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 등기 청구권. 그런데 등기 신청권은 그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어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가서 신하시라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말과 등기 신청권은 다른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개인에게는 건 청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시험 배우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뭐 청구 이러잖아. 그 청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사인간인 거고. 됐습니다. 등기소 가서 할 때는 신이 되는 거고, 소 가서 신 하시라고. 소 가서 신 하시라니까. 아, 내가 이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유치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겨주세요. 자, 어떻게? 변소 가서 쉬 하시라고. 미안해. 쪽팔려. 자, 아무튼. 자, 다시요. 자, 뭐라고? 시업? 시업. 아이, 알았어. 어차피. 시험 때 달라고 그래, 지금. 자, 잠깐만. 자, 어디 가세요? 등기소 가서 쉬 하시라고. 등기소 가서 쉬 하시라고. 자, 숏,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사인간에 요구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좋습니다. 자, 국가기관 가서 등기 오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권이라고 한다. 구별했나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갑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에 해봅시다. 이제 보존 등기잖아요. 해야 되잖아. 자, 여기 대답 좀 해주세요. 등기. 여기 등기 청구권이 있을까요? 등기 청구는 누가 누구에 하는 거야?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죠. 자,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이 없잖아. 등기 청구권 없네. 그러면 혼자 등기소 가서 하는 건 뭐예요? 등기소 가서 뭐라고? 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있겠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지문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등기 청구권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의무자가 없으면. 근데 등기 신청권이 안이 나올 수는 없지. 등기 신청권이 없다는 말은 등기소가 없다는 말이고, 등기소가 없다는 말은 등기소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가 없다는 거잖아. 국가가 없을 수 없지.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항상 실현되는 권리요. 등기 청구권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등기 신청 적기 여기야 이게. 지금 당사자 가지고 다 뽑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자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리자가 될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시작. 등기 신청. 자, 읽어주세요.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가 권리자, 의무자잖아요. 자, 그리고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을 명의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록될 수 있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지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나올 수도 있고,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의 지문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당사자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지만요,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의무자, 권리자잖아. 그러면 권리자라는 사람은 등기에 기록된 사람이잖아. 그 말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있다 없다 해봅시다. 자, 교재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73페이지. 273페이지.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러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등기부에 뭐 될 수 있다요? 기록될 수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있다. 그러면 자연인, 법인, 외국인, 포인트가 뭡니까? 인이지. 그러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취득할 수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올 수 있어. 법인이 뭐예요? 현대삼성, LG.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현대삼성, LG 명의의 땅이 있다, 없다? 있다. 이름이 나올 수 있다고 기록. 됐습니다. 그러면 이는 다 되네. 자,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군구까지예요. 인천광역시 이잖아요. 명의의 땅이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가 무슨 구예요? 서구인가 서구?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명의 땅이 있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행정구로 보면 어떻게? 시, 군, 구까지. 자, 그리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 여기를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비법인 사단으로 봅니다. 자연부락은 뭐라고요? 비법인 사단이야. 자연부락이잖아요, 부락. 근데 그러니까 일정한 같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락을 형성해서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집성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걸 자연부락이래. 잠시만 금방 알 텐데 봐봐요. 비법인 사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법인 사단 얘기 좀 해봅시다. 비법인 사단. 자,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요 저한테 이렇게 공시법을 우리 그 과정에 6주로 좀 내는 것 같던데 이걸 들어가지고 공시법이 머리가 탁 잡혔어.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공시법 24문제 중에서 23개를 맞췄어. 그래가지고 쭉 합격이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엄청 고맙겠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고마운 사람들이 뭘 결성을 했냐면 2, 3, 5를 결성했다니까. 이렇게? 아직 결성이 안 된 건 모양이구만. 자, 이승현을 사랑하는 모임. 이성호. 잠깐만,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 실제로 있다니까. 아주 인터넷 좀 하고 살아. 실제로 있다니까. 있어. 이사모.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 가면 나한테 와서 인사한다니까. 야,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사모 회장으로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거 건다니까. 자,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사모가 결성되어 있기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사모잖아. 이사모. 그러면 자, 비법인 사단이지. 그러니까 이 비법인이란 말이 등기 안 한 거야. 설립 등기. 단순 친목 모임. 사단, 사람이 모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2, 3, 5.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임을 가지면 누구부터 뽑습니까? 회장부터 뽑지. 그래서 이 회장을 대표자라고 해요. 이렇게 대표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전국에 2, 3, 5 회원이 100만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쳐봐. 100만 명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10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월 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야 또. 그러면 100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거 돈 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어요. 이거거든. 땅 구입. 그러면 이 땅은 말이죠. 이 땅은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이건데 이걸 대표자, 회장 명의로 해버리면 회장 개인 땅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땅을 구입해서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고 2, 3, 5 명의로 하고 좋습니다. 근데 2, 3, 5는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그럼 어떻게 돼? 등기 하러 신청은 누가 해야 될까? 대표자가 신청해 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다. 자, 2, 3 그러면 결론이 2, 3, 5 명의의 땅이 있다 없다. 있다. 2, 3, 5를 뭐라고 그래? 비법인 사단. 그러면 비법인 사단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비법인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누가 해줘야 돼요? 신청은 대표자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2, 3호가 뭐 하는 모임이에요? 이승현을 사랑하는 모임이잖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잖아. 그런 걸 자연불악이라고 한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불악은 뭐로 보고 비법인 사단으로 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어. 그리고 특별법상 조합이 있어요. 특별법상 조합. 그러니까 이거 조합인데 농협, 특협, 수협 이런 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협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농협 협동 조합인데 이 세 가지는 농협 명의의 땅이 있다. 사실은 특별법상 조합은요. 말만 조합이지 법인에 가까워. 이게 그러면 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었잖아. 현대 삼성 LG 명의 땅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말만 조합이지 법인처럼 운영되니까 법인으로 보겠다 이 소리. 이걸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그래.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 이렇게 되면 등기부에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포인트가 딱 보니까 좀 전에 특별법상 조합은 말이죠. 특별법상 조합은 조합이지만 법인처럼 운영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법인으로 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 이거예요.
이거 특별수업.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민법상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특별법상 조합이냐 민법상 조합이냐를 구별하라는 소리인데, 자, 민법상 조합 이랬거든. 민법상 조합이 뭐야? 그랬더니 포장마차입니다. 뭐라고요? 포장마차. 자, 앞으로 저랑 공부할 때는, 자, 민법상 조합은 뭡니까? 그러면 포장마차라 그러면 치워. 적어봅시다. 제가 말이죠. 제 직업이 강의하는 사람이잖아. 강사. 근데 제가 말이죠. 아무리 봐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나 강의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예를 든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려고 그래. 포장마차를. 근데 저 혼자 포장마차면 100% 망하겠지. 나 혼자 요리를 나 잘 못하는데. 그래서 자, 누군가랑 포장마차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해볼게. 자, 저랑 같이 포장마차 동업하실래요? 방금 표정이 네. 그래, 이분은 좀 낫다. 너 어디 가서요? 자, 설명하면서 저랑 같이 포장마차 하실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자, 예를 든다고 좀 도와달라고. 요 자, 도와줘 봐봐.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좋아요 해봐요. 다시 봅시다. 천천히. 자, 제가 지금 포장마차 하려고 그래요. 동업하려고 이분하고. 자, 포장마차 저랑 같이 동업하실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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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조합. 이게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민법상 조합은 포장마차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 그러면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거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럼 합유야 이거.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야? 포장마차고 합유고 동업하시는 거라고. 됐습니다. 조금만 더 살 붙여드리면, 저 보세요. 지금 둘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요. 제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1,000만 원, 1,000만 원 됐다면 지분이 있지. 그러면 포장마차 하는데 합유야 이거. 합유가 민법상 조합의 소형태가 합유니까. 그럼 합유에도 뭐가 있어?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다는 소리야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을 먼저 앞에서 잠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지금 강의실에 20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왜 이분하고 동업을 하려고 했을까? 왠지 이분이 요리를 잘할 것 같으니까 동업을 하려고 했겠지. 그러면 이분은 왜 나한테 좋아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동업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동업한다고 했어. 그죠? 근데 실제로 동업을 해보니까 개뿔 안 도와줘. 그런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다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분의 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지분을 홀랑 팔아버려. 지분을 팔아버려. 그러면 그 순간에 포장마차 망하겠지.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포장마차 망하니까. 다시 합의에 지분은 있어요. 근데 상속이 안 돼. 왜? 다 나올 지분들이야 지금. 그러면 왜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분의 따님까지 요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포장마차 또 망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의해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그러면 일단 민법상 조합은 무슨 마차다? 포장마차다. 그리고 현재 합유라는 말이 보이면 포장마차다. 동업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다 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은데 등기부에 포장마차 이름이 나오면 되겠냐고. 오다 가다 포장마차? 한 잔 꺾고 가는 포장마차?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포장마차라는 이름이 등기부에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나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로는 되지 아니하고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하시라고. 됐습니다. 다시. 자, 학교도 안 돼. 학교는 말 그대로 시설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냥 그 자체. 생명체가 아니잖아 이게. 인이 아닌데. 그래서 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됐고요. 자, 행정구역을 보면 자, 면리동인데 봐봐요. 어디서 끊어지냐면 시군구에서 끊어집니다. 뭐라고요? 시군구에서 끊어진다고. 시군구에서. 자, 그러면 동은 돼, 안 돼? 안 돼. 얘가 무슨 동이죠? 안길동? 왕? 임금왕? 왕길동? 그러니까 무슨 구? 서구 왕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땅은 있다고. 근데 왕길동 땅이란 건 없다니까. 그러면 왕길동이 등기부에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왕길동 명의 땅 이런 건 없다고. 서구 땅이겠지, 서구.
됐습니다. 자, 이번엔 태아. 태아.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정말. 자, 태아. 그러면 이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요. 이런 소리 되는 건데요. 등기부에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야 돼. 그러면 얘를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되겠는데. 자, 태아, 태아. 태아 이름 있어 없어? 왜 없어? 이름 있어. 태명. 뭐 짱구 있잖아. 우리가 나한테 천사 같은 딸이 있는데 걔 이름과 태명이 튼튼이었다고. 아이고 튼튼아 이랬거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진짜 튼튼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이름 있지 이거. 자, 주소 있어 없어? 엄마 뱃속이 주소지. 근데 결정적으로 이 녀석한테는 뭐가 없어? 주민번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만 해줘봐요. 자,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되죠. 시작. 자연인, 법인, 외국인 다 돼. 외국인도 우리나라 딱 치들어갈 수 있다고. 됐고요. 자,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돼 있지만 이름은 조합이지만 뭐처럼 법인처럼 다루어진다. 기록될 수 있어. 행정구역 어디까지? 시작. 시, 군, 구까지고 자연부락은 뭘로 봐? 비법인 사단으로 본다. 요 형태면 다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누구다? 고맙다. 2, 3, 5. 그러면 비법인 사단은 명의는 어디 명의로?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고 신청은 누가 해라? 대표자. 자, 안 되는 거 불러볼까요? 자, 민법상 조합 무슨 마차? 포장마차 이름 나오면 안 되잖아. 자동으로 나와야 돼. 민법상 조합, 합유, 포장마차 이 세 가지야. 땅땅땅. 뒤에서 다시 공유 합의 세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장마차는 이미 나오면 안 되니까 민법상 조합은 등기시장 적격이 없다. 학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사립학교, 불문하고 무조건 학교 명의로는 지정할 수 없어. 국가, 지자체, 재단이겠지. 자, 다시. 자, 면, 리, 동, 안 돼. 태아, 대, 안 돼. 안 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 정리해드렸네요. 자, 신청. 자, 그러면 끝나가는데. 자, 등기 신청은 원칙이 무슨 신청을 해야 돼? 공동 신청. 같이 와서 신청. 아직 지금 신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하고 접수 그 순서에서. 자, 그러면 신청은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신청이 있어? 단독 신청이 있어요. 교재 어디 가면 있냐면 단독 신청 278페이지 가보면 278페이지 2번에 단독 신청 있나요? 27, 28, 30, 31, 32, 33에 안 나왔지. 올해 100% 나온다고 봐야지.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